여러분들은 명탐정 코난 1화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원작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기억이 날 것이고, 게다가 원작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극장판 시작할 때 1화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도이리와 미란이가 데이트하러 트로피컬랜드 갔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가 검은 조직을 만난 뒤 도이리는 코난이 되어버렸다 라는 게 1, 2화의 내용이죠. 근데 이 1, 2화의 내용을 1시간 반짜리 극장판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오늘 알아볼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 1 자가진 명탐정이라는 극장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극장판과 원작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고, 이 극장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원래라면 이 극장판의 내용부터 설명하고 들어가야겠지만, 그냥 1, 2화 내용이 이 극장판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이고, 앞서도 굉장히 간략하게 내용들을 설명했으니 극장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극장판은 일본에서는 2016년 말, 한국에서는 2017년 초에 개봉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진홍호 영화가 개봉했고, 2016년에는 수능의 악몽이 개봉했으니 그 둘 사이에 나온 극장판이라 봐야겠네요. 두 번째, 앞서 말했다시피 이 극장판은 원작 1, 2화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극장판이 수족관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수족관 사건에서 도이리와 미란이가 트로피컬랜드에 가자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부터 시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족관 사건으로 오프닝을 한 뒤 노래가 나오면서 1화 이전에 나왔었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뉴욕 사건, 하늘 나는 밀실, 하인성과의 스키장 대결 등등이 그냥 짤로만 살짝 등장을 합니다. 만약 원작 에피소드들을 다 봤던 분들이라면 좀 반갑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극장판의 시작은 장미의 어른 모습인 안시오, 코드네임 쉐리 모습이 나오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오는 쥐들을 관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쥐가 죽어있고 단 한 마리의 쥐만 살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마 이 쥐들은 아포톡신 486구를 먹인 쥐들로 추측되고, 그 중에 단 한 마리의 쥐가 살아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현상을 봤었다면 쉐리나 남도일이 작아졌다 라는 사실을 빠르게 추측할 수 있을 테니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검은 조직이 시작부터 등장을 합니다. 원작 1화에서는 조직의 인물들이 제트코스터를 타러 오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얘네가 이전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어떤 한 인물이 워커를 만나러 오는데, 워커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진이 생성됩니다. 제가 웃기게 말하려고 생성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리얼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생성이 돼요. 진심 처음 봤을 때 진이 순간이동하는 초능력이 있나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인물과 진은 대화를 하던 중 진이 이 인물에게 끝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쫄은 남자는 바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남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눈빛을 보이게 되고, 결국 시동을 거는 순간 차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심한 남자는 이제 벨트를 매려고 하는데, 벨트를 매려고 하는 순간 다시 불안한 눈빛을 보이게 되고, 이제 진짜로 차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야, 그냥 출발하면 되게 기어 넣는 순간 바로 폭발합니다. 두 번의 회의 끝에 드디어 뒤졌네요. 그리고 아마 코난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1화에서 얘네가 왜 하필 놀이공원에서 거래를 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극장판에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장소를 정한 건 사실 진과 워커가 아니라 얘네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대머리 아저씨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놀이공원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 살벌한 놈들이 뭐 이상한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진과 워커는 이 사실을 추론하고 혹시나 모르는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열어두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대머리 아저씨가 혹시나 지원군을 데리고 오진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었죠. 이렇게 추론했던 이유가 조직의 법원이라는 조직원이 이 대머리 아저씨가 다른 누군가와 손을 잡았다 라는 촛불을 들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작 1화에서는 법원이라는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는 걸 보니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과 워커가 법원의 첩보 내용을 고지 곧대로 믿는 거 보니 법원이 나름 조직에서 신뢰받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탐정단 친구들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탐정단은 그냥 코난 없이 3명이서만 노는 친구들이었고, 가끔씩 3명이서 축구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이리와 미란이가 휴대폰을 사러 같이 외출한 날에도 얘네는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켄타가 공을 잘못 차서 지나가는 도이리에게 공이 가게 되죠. 그리고 도이리는 자연스럽게 공을 받아서 개인기를 선보이며 8살짜리 앞에서 잘난 척을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본 탐정단 친구들은 감탄을 하면서 저렇게 축구 잘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독백을 하죠. 아마 이때부터 얘네는 남도이를 어려지게 만들어서 진의 패거리에 영입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 탐정단 친구들이 코난이 어려지고 학교에 간 다음 첫 등장을 하지만, 애니에서는 얘네가 제트코스터에 몰래 탑승을 하려고 하면서 도이리와 처음으로 마주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탐정단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온 장면은 아예 싸그리 빼버렸더라고요. 아마 불필요한 장면이라 아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미란이의 가라데 대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수족관 사건 당시 미란이는 도이리에게 자신이 만약 가라데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네가 트로피컬랜드에서 나오는 비용을 전부 다 사라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충 트로피컬랜드를 에버랜드로 지원하고,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대충 할인받아서 33,000원을 치고 거기서 음식까지 사 먹는다면 못해도 2만원 나온다 생각하면 55,000원짜리 계약을 한샘 쳐야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대회 우승 축하를 부잣집 자제 양반이 55,000원으로 퉁치는 거면 좀 싸게 먹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긴 한데, 미란이는 솔직히 또래에서 대항할 만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정으로 55,000원을 먹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도이리 입장에서는 쌉손해라고 볼 수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원래라면 미란이가 대회 나가서 사람들
배에 구멍 뚫어버리고 그냥 손쉽게 우승하는 그림이 나왔어야 했지만, 이렇게 되면 극장판을 보는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지게 되니 라이벌 비슷한 사람을 한 명 등장시키게 됩니다. 라이벌의 이름은 와다 히나라는 사람으로 극장판 초반에 소매치기 범을 간단하게 제압하면서 등장을 하죠. 디게 눈매가 FBI에 있는 어떤 인물이랑 닮아가지고 이 친구도 설마 만물 이상윤 친척설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후로 등장을 안 하는 거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나중에 가라데 대회 결승에서 미라니에 붙게 되고, 잠시 동안이지만 미라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미라니가 압도를 당하자 보라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미라니를 격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응원하는 모습을 같은 경기장에 있던 오경호가 보게 됐고, 이때부터 보라에게 반하게 된 거였죠. 아무튼 설마 미라니가 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을 때, 도일이가 미라니에게 다가가서는 네 대회보다는 내가 지금 사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건 해결하러 가볼게 라고 말하면서 미라니를 자극해줍니다. 미라니는 지썸녀가 지금 대회에서 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또 사건이나 찾으러 다니는 사건에 미친 새끼 때문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성하는 순간 방출된 살기가 엄청났었는지 심판을 비롯해 와다이나도 좀 당황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각성 덕분에 미라니는 대회를 우승하게 됐고, 도일이와 트로피컬랜드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죠. 7번째, 원작 애니 1화를 보면 박사님이 뭔 이상한 실험을 하다가 벽을 부수고 그걸 도일이가 한심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뭔 실험을 하다 그랬는지 말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번 극장판에서는 뭔 실험을 했는지도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뭐 개인 휴대용 로켓을 만들다가 이래 됐다고 합니다. 아니 킥력 증강주조라든가 나비넥타이용 음성 변조기 같이 신박한 거 만드시는 분이 왜 저런 걸 만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사람들 다 로켓 타고 출퇴근할 거 생각하니까 신박할 것 같긴 하네요. 8번째, 원작 1화에서 가장 먼저 도희에게 범인으로 지목당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그냥 범인 지목만 당하고 도희한테 한 대 맞고 퇴장하는 전형적인 일회용 캐릭터였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이름과 서사가 부여됩니다. 극장판에서 도희는 원래 미라니와 함께 핸드폰을 사러 가던 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보라와 마주치게 됐고, 보라가 미라니한테 자기 집에 같이 가져가는 바람에 도희까지 보라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보라의 집에 가보니 보라의 부모님과 함께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계셨고, 뭔가 사건 의뢰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라가 그런 거라면 도희한테 맡겨보는 게 어떠냐 라는 말을 했고, 할아버지는 뭔 고등학생한테 의뢰를 하냐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휠체어가 오작동을 해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도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알같이 정지로가 블랙스타 전시회를 할 거라는 식으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블랙스타는 원작에서 키드가 처음으로 노렸던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블랙스타를 전시하려고 했을 때 정지로는 언급조차 없었고, 보라의 아버지와 보라의 어머니가 주인공이었었지만 여기서는 정지로가 언급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휠체어 할아버지가 원작이 아닌 부분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됐고, 이후 미라니의 가라데 대회가 끝나고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원작에서도 나왔던 사건으로, 원작에서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던 사건의 개요라든가 알리바이 같은 것이 극장판에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원작과 다른 점이 많았던 사건인데,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도일이가 도망가는 범인을 지구온을 발로 차가지고 맞춰버리고는 골이라고 하는 장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전히 사람 패는 거 좋아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었네요. 제가 이거 대본을 다 짜놨고 녹음도 다 해놨는데 너무 분량이 길어지기도 하고 해야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심으로 한 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